만약 당신의 옆집 사람이, 당신의 가장 친한 친구가, 심지어 당신의 가족이 언제든 당신을 신고할 수 있다면 어떨까요? 말 한마디, 한숨 한번, 표정 하나까지도 조심해야 하는 삶? 상상이 되시나요? 그런 삶이 실제로 존재했습니다. 아니, 지금도 존재하고 있습니다. 바로 북한입니다. 1988년 겨울, 평양. 새벽 5시. 아직 해도 뜨지 않은 회색빛 하늘 아래 아파트 단지의 창문마다 하나둘 불이 켜집니다. 영하의 칼바람이 골목을 매섭게 훑고 지나갑니다. 한 남성이 두꺼운 외투깃을 세우며 조용히 집을 나섭니다. 군인도 아니고 간부도 아닌 그저 평범한 공장 노동자입니다. 문을 잠근 그는 잠시 멈춰 뒤를 돌아봅니다. 누가 따라오는 것도 아닌데 그는 매일 같은 행동을 반복합니다. 오랜 세월 몸에 밴 버릴 수 없는 습관입니다. 버스 정류장에는 이미 사람들이 줄지어 서 있습니다. 아무도 큰 소리를 내지 않습니다. 날씨 이야기, 물자가 부족하다는 짧은 푸념 정도만 오갈 뿐입니다. 그 이상은 절대 이어지지 않습니다. 정치, 지도자, 체제. 이런 단어들은 마치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다뤄집니다. 누가 듣고 있는지 그 누구도 확신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버스가 도착하고 사람들은 약속이나 한 듯 침묵 속에서 올라탑니다. 차창 밖으로 평양의 겨울 풍경이 스쳐 지나가는 동안 남성은 그저 창밖만 응시합니다. 무심코 내뱉는 말 한마디도 죽을 수 있는 이유가 될 수 있다는 것을 그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공장에 도착해도 분위기는 다르지 않습니다. 기계 소리가 작업장을 가득 메우고 사람들은 묵묵히 손을 움직입니다. 쉬는 시간, 동료들이 모여 따뜻한 차 한 잔을 나눕니다. 웃음도 있고 농담도 오갑니다. 하지만 그 대화에는 보이지 않는 선이 그어져 있습니다. 그 선을 넘는 순간 무슨 일이 벌어질지 아무도 장담할 수 없습니다. 북한 사회를 연구해온 학자들은 이런 현상을 자기검열이라 부릅니다. 누군가 직접 감시하지 않아도 스스로 말을 줄이는 심리입니다. 무서운 것은 실제 감시가 아니라 감시가 있을지도 모른다는 인식 그 자체입니다. 그 인식 하나가 사람들의 행동을 통제하고 결국 삶 전체를 바꿔놓았습니다. 점심시간, 한 젊은 직원이 신문을 읽다 무심코 한숨을 내쉽니다. 곁에 있던 선배가 낮은 목소리로 속삭입니다. 밖에서는 말 조심하는 게 좋다. 짧은 한마디. 하지만 그것은 조언이 아니라 살아남기 위한 생존 규칙이었습니다. 많은 탈북민들은 인터뷰에서 비슷한 기억을 털어놓습니다. 생각을 드러내지 않는 것, 민감한 주제를 피하는 것이 어느새 몸에 밴 습관이 되었다고 말합니다. 물론 지역과 시대, 개인의 환경에 따라 차이는 있었습니다. 하지만 조심하는 것이 곧 안전이라는 분위기만큼은 여러 증언에서 반복적으로 확인됩니다. 퇴근길, 남성은 여전히 말없이 걷습니다. 집에 도착하자 어린 아들이 반갑게 뛰어나옵니다. 아이는 학교에서 있었던 일들을 신나게 제잘거립니다. 남성은 미소 지으며 듣다가 문득 목소리를 낮춰 말합니다. 밖에서는 아무 말이나 하면 안 된다. 아이는 이유를 묻지 않습니다. 그저 고개를 끄덕일 뿐입니다. 그렇게 침묵이라는 습관은 또 하나의 세대로 조용히 그러나 확실하게 대물림됩니다. 저녁에는 생활총화가 열리는 날도 있습니다. 표면적인 목적은 조직의 단결과 규율. 하지만 일부 탈북민들은 그 시간을 극도의 긴장 속에서 보냈다고 회상합니다. 사소한 행동 하나가 지적당할 수도 있고 무심코 뱉은 말이 몇 달 뒤 다시 도마 위에 오를 수도 있었습니다. 이런 경험이 반복될수록 사람들은 점점 더 입을 닫았습니다. 생각을 감췄습니다. 그리고 상대방도 자신과 똑같은 심정일 것이라 짐작했습니다. 신뢰는 서서히 그러나 확실하게 무너져 내렸습니다. 사람 자체가 변해서가 아닙니다. 환경이 사람을 바꾼 것입니다. 오랫동안 경계 속에서 살아온 사람은 먼저 마음을 여는 대신 상대를 살피는 법부터 배웁니다. 의심은 관계를 무너뜨리고 관계의 붕괴는 결국 사회 전체를 잠식합니다. 북한 사회를 제대로 이해하려면 법과 제도만 들여다봐서는 부족합니다. 그 안에서 숨쉬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매일 어떤 심리로 하루를 버텨냈는지를 함께 들여다봐야 합니다. 집을 나서며 한 번 더 뒤를 돌아보는 습관, 직장에서 말을 아끼는 습관, 가족 앞에서조차 민감한 이야기를 피하는 습관. 이 작은 행동들이 모이고 쌓여 한 사회 전체의 공기를 만들어냈습니다. 우리는 자유롭게 말할 권리를 당연하게 여기며 살아갑니다. 하지만 어떤 사회에서는 침묵이야말로
가장 현실적이고 합리적인 선택이었습니다. 그것은 비겁함의 문제가 아니라 살아남기 위한 절박한 방식이었을지도 모릅니다. 총은 사람의 몸을 위협합니다. 그러나 사람의 마음을 가장 오래, 가장 깊이 붙잡아두는 것은 눈에 보이지 않는 두려움입니다. 북한 주민들이 서로를 믿기 어려웠다는 이야기는 그들 개개인을 탓하기 위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오랜 시간 축적된 감시와 경계의 문화가 사람들의 행동과 관계를 어떻게 조금씩 그러나 완전히 바꿔놓는지를 보여주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그 침묵의 문화 중심에는 북한 체제를 지탱해온 강력한 감시, 조직과 통제 시스템이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다음 이야기에서는 그 중에서도 가장 자주 언급되는 이름, 보위부. 왜 이 이름 하나만으로도 수많은 사람들이 얼어붙었다고 증언하는지, 공개된 자료와 탈북민들의 생생한 증언을 통해 그 실체를 낱낱이 파헤쳐 보겠습니다.